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게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심리적 웰빙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관계, 대인 관계가 안정이 되고 타인과 상호작용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러한 경제적인 안정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마틴 셀리그만은요, 행복의 5가지 요소를 이야기했습니다. P는 긍정적인 감정, E는 몰입, R은 좋은 관계, M은 의미 있는 삶, A는 성취감. 이렇게 해서 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감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에는요, 기쁨, 감사, 사랑, 흥미, 희망,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행복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면서 하루 동안 경험한 사건들 속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감사일기를 쓰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효과적일 거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가 별로였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돌아보고 나면 야, 이러한 감사했던 일이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몰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몰입이란 어떤 활동에 완전히 몰두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 이러한 것이 바로 몰입의 상태가 되는 거고요.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에 깊이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건전한 수준에서 하는 게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자제품을 수리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정비, 무언가를 고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자동차를 세차하면서 힐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청소하면서 힐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듯이 무언가 여러분들이 몰두를 하면서 거기에서 행복감을 맛보실 수가 있다면 그 또한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관계란 타인과의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상 요즘 사회에서 사람들이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몰 토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냥 가벼운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조차도 어렵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계는 행복의 기본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래서 친구와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팀 프로젝트를 협력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 누군가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의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의미란 자신이 하는 일이 중요한 목적이나 가치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자원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종교나 철학적인 탐구를 통해서요, 나의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업무적인 부분에서 더 높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퇴근 이후의 삶을 꿈꾸며 삽니다. 이 말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건 단지 내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금전적인 것을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을 할 뿐, 퇴근 이후에 진정한 나의 삶이 시작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무 중에 있는 것도 나에게 큰 의미가 되고 업무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연결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의미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무언가 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성취감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때 성취감을 느끼게 되죠.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 요즘에 러닝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러닝을 하는 이유를 보니까요. 이게 성취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1km를 뛰었는데 이제는 2km를 뛰고 10km를 뛰고 그래서 살이 빠지면서 건강해지는 나의 모습이 한눈에 보여지는 거죠. 이렇듯이 피드백이 굉장히 확실하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러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러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러닝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통해서 나의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는 것, 이런 것도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습득하는 과정.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을 내가 습득해서 그거를 활용하는 것까지 가는 것. 그게 굉장히 큰 성취감이 될 겁니다. 이렇듯 파마 모델, 행복의 5가지 요소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내가 좀 더 노력해야 할 행복의 영역은 어디에 있을까? 좀 고민이 되시나요? 좀 알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 너무 이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행복한 사람의 삶을 써본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맛있는 아침 식사를 통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합니다. 저만 그러나요? 저는 먹을 때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요. 출근해서 본인의 업무에 몰입을 하면서도 행복감을 느끼고, 점심시간에는 친한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또 행복감을 느끼고요. 퇴근 후에는 동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양한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 책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면서, 그리고 책이 한 권 끝날 때 또 성취감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요리법을 찾아서 요리를 해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성취감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잠을 자기 전에는 감사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감정 경험을 다시 한번 하면서 잠자리에 든다면, 이러한 삶이 반복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행복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